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이게 제 첫 유튜브 영상이 될 건데 찍어본 적도 없고 편집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될지 참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첫 유튜브 영상은 현금 생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현금 생활을 한 지 약 4주 정도 됐어요. 현금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대학원생이어서 월급이 많지가 않은데 사실 개인 회생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제가 그 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생을 한 15회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남은 기간 그리고 그 회생이 다 끝난 이후에도 좀 잘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이렇게 현금 생활을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되네요. 사실 이게 첫 영상인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 대본도 없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고쳐가면서 다시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6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예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촬영을 하느냐. 제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12시나 1시 그쯤에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도 1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끝나고 자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제가 대학원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연구실을 가야 합니다. 지금 시간에. 그래서 촬영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고 그 다음에 씻고 다시 연구실을 가야 해서 지금 살짝 마음도 급하고 너무 좀 조마조마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심정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소개를 드릴 순 없고 소개는 앞으로 차차 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자기소개도 좀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퇴근하면서 따뜻한 캐모마일 티 한 잔 타왔어요. 원래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 하루에 커피를 한 2~3잔씩 마시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캐모마일 티로 하루를 마무리는 못하겠지만 이 캐모마일로 좀 속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용한 금액의 잔액이 보여드려야 하는데 참 너무 부끄럽네요. 이게 지난주랑 지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남겼거든요. 제가 좀 남겨서 후저축도 가능했는데 이번 주는 좀 돈이 나갈 곳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한 주 예산, 최대한 비상금 같은 거 쓰지 않고 한 주 예산 안에서만 최대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 썼어요. 이제 월요일 이렇게 남은 게 없고요. 화요일도 없습니다. 수요일 1,000원 1,000원 남았어요. 어떡해요. 목요일 여기 들어있는 거는 제가 이제 현금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이제 돈을 그때그때 쓰는 내역을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카드처럼 남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송금을 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넣어놨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1,000원밖에 남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산 안에서 어찌어찌 잘 쓴 거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되게 낭비를 되게 많이 하나 보다 해서 그래서 1,000원만 남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 예산이 7만 원이에요. 평일에는 7,000원씩이고 주말 토요일을 합해서 35,000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7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여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지 않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네, 그래서 이게 후저축으로 저희가 또 하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되게 현금 생활 하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을 봤어요. 제가 좀 많이 보는 분은 수빈님이랑 아델그린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빈님 보니까 후저축으로 되게 좀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 후저축 바인더인데 이렇게 1주에서 4주까지 2,000원씩 증액하는 이런 걸로 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이게 그림도 제가 그렸다기보다는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PPT로 여기 A6 이 포켓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가 잘라가지고 직접 코팅을 한 거예요. 이게 현금 생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예쁜 바인더에 좀 예쁜 캐릭터 이런 거 해가지고 바인더 속지 예쁘게 해가지고 잘 넣는 그런 거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끼려고 현금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돈을 속지와 바인더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인더 같은 경우는 저는 테무에서 구매를 했어요. 테무에서 이게 한 4,000 얼마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배송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튼튼해요. 좋아요. 그래서 바인더랑 이 속지도 다 테무에서 구매를 했어요. 네, 이렇게 세이빙 보드라고 하죠. 세이빙 보드? 아니면 저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지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오려서 다 제가 손으로 코팅한 거예요. 손 코팅은 그냥 다이소에 있는 코팅지 팔거든요. 그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드는 속지를 못 찾은 것도 있긴 한데 그 속지들이 있어도 너무 금액이 비싸서 그거를 살 수 있을 만큼 제가 예산이 모이게 되면은 그럼 그때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오늘 4주차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다 채워주고 이것도 채워줘야 되는데 오늘 1,000원밖에 안 남아서 채울 수가 없게 됐네요. 여기 앞에 여행을 테마로 제가 그렸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박사과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박사 졸업하면서 유럽 여행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버킷리스트여가지고 그 꿈을 계속 상기시키고자 여행 테마로 했어요. 지금 뒤에는 비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속지를 만들었는데 오리고 코팅을 지금 못해가지고 그만큼의 칸만큼만 지금 비워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다음 속지는 이렇게 집을 테마로 해놨어요. 집을 테마로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월세로 혼자서 자취하고 있는데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41만 원짜리예요. 집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되게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어찌됐건 제가 계속 월세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높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찌됐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집을 테마로 해서 보증금을 모아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집을 테마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귀엽게 보통 캐릭터들로 이렇게 저축 속지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캐릭터가 뭘까 하고 봤는데 포차코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포차코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안에 이런 금액도 한 판에 10만 원이 되도록 제가 랜덤으로 금액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10만 원씩 총 5판을 만들어서 다 모이면 50만 원을 모을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그런 증액 저축은 못할 것 같고 여기 1,000원 있어서 이 1,000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저축 속지를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판으로 어떻게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하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후저축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어쨌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에는 제가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만든 바인더이기 때문에 다른 칸도 있는데 이렇게 부수입 칸이 있어요. 부수입 칸 같은 경우는 이제 당근으로 뭔가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가끔씩 용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용돈들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제가 캐시워크 이런 걸로 또 많이 하고 미스트 플레이 그리고 티톡라이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보거나 하면은 돈이 쌓이는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앱테크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 부수입 칸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비상금이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너무 돈이 쪼달려가지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아 비상금이 있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비상금을 딱 명칭을 해놓으니까 못 쓰겠어요. 돈을 모으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주 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개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개명하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한 3, 40 정도 든다고 해요. 제가 지금 30만 원 모아져 있는데 넉넉하게 40만 원 모으려고 조금 더 모아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맨 뒷칸은 제 개인적인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이 잘 되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축은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저축 바인더예요. 이것도 똑같이 테무에서 구매를 했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그렇게 좀 챌린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일 챌린지, 100봉투 챌린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하나 작은 포켓으로 된 거에다가 그만큼씩 계속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아크릴 그런 보관함 같은 데다가 보관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그것도 구매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구매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테무에서 몇천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100봉투 챌린지라고 해서 아무래도 해외 거다 보니까 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원화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100개가 되어 있어요. 토탈 5,05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냥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었을 때 505만 원이 모이게 되는 봉투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래서 숫자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총 늘어나서 마지막이 10만 원이 되게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양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모아오는 구조로 모으고 싶어가지고 사실 10만 원이 제일 큰 금액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한 주 예산이 7만 원인데 10만 원을 제가 어떻게 한 번에 저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저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자피아노 키보드를 하나 팔아서 10만 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10만 원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이런 식으로 총 100봉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1번, 2번, 10번 그리고 이렇게 100번에 되어 있어요. 이 505만 원이 모이면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사실 지금 그냥 보증금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저축은 못 해줍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아껴서 잘 저축해가지고 저축하는 영상도 꼭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영상을 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짜잔!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알바비입니다. 한 달 알바비.
원래는 알바비가 되게 많았고 되게 주였어요. 주된 그 소득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연구비를 받다 보니까 그 연구의 시간을 쓰다 보면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는 편이셔가지고 알바가 많이 줄어서 이번 달에는 57만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걱정인 거는 이 57만 원이 앞으로 있을 날 중에 제일 많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돈 혹시 그런 강박관이 없으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인물들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라든가 심사임당이라든가 다 있는데 이 그림이 꼭 오른쪽 앞으로 와야 돼요. 앞면으로. 그냥 이렇게 앞면도 아니고 꼭 이렇게 면을 맞춰서 이 면을 맞춰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앞면으로 다 정렬을 해줬고 이제 금액을 한번 세어볼게요. 되게 잘 세고 싶은데 멋있게 세보고 싶은데 손이 자꾸 꼬여. 네, 총 57만 원. 다른 유튜버분들 보니까 월급날이다 하면은 5만 원, 만 원, 5천 원, 1천 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 돈을 받은 게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은행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ATM 기기에서 그냥 다 10,000원짜리로만 뽑아온 거예요. 내일 은행을 가서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찍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 내일 쓸 수 있는 돈을 제가 바인더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 57만 원 이렇게 세워줬고 이제 한 달 예산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57만 원으로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비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비는 매달 25일날 들어오고 이 월급은 제가 항상 매달 1일날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들어오는 날짜가 달라가지고 사실 제가 25일날 받았던 거를 안 쓰고 모아놨다가 1일날 모아서 같이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찍을 생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다음에 월급 받을 때에는 25일날 받은 연구비와 이렇게 1일날 받은 알바비 합쳐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57만 원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한 달 예산 안에 넣어줄 건데 저는 미리 얼마를 넣어놓을지는 따로 적어놨습니다. 따로 적어놔서 그걸 보면서 할 건데 자, 4주를 기준으로 해서 제 한 달 예산은 28만 원이에요. 이 28만 원은 그냥 식비? 네, 식비가 주된 것 같아요. 식비로 쓰는 돈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는 7,000원, 주말에는 이틀 합쳐서 35,000원이에요. 제가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을 잘 안 먹게 되는 것도 있고 아침에 제가 카페를 들려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라 하면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카페 거기 가면은 사장님이 꼭 빵 같은 거 하나씩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침으로 해결을 하고 점심을 사 먹는데 점심에 학식이 거의 6,000원에서 6,500원 정도예요. 6,500원이다 보니까 7,000원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하더라도 7,000원 안에서 다 사 먹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4주 동안 해보니까. 그런데 주말에는 왜 35,000원이냐 하시면 제가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영 동아리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나서 뒤풀이로 다 같이 가서 밥을 먹어요.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날 돈이 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고, 그리고 제가 평일엔 잘 먹지 못했던 거를 주말에 약간 보상심리처럼 먹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주말에만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달 예산 넣어볼게요. 한 달 예산. 자, 한 주에 7만 원씩 총 4주니까 28만 원 넣어줄게요. 28만 원이고, 이 중에서 제가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로 나눠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평일에 2,000원씩 총 5일이니까 만원이에요. 그래서 4주면은 4만원. 4만원을 은행에서 바꿔줄 거고요. 5,000원짜리는 이제 평일 5일이랑 주말 하루 해서 13만원, 3만원에 4주니까 12만원. 12만원. 맞을까요? 제가 계산한 게 5,000원짜리가 총 6번 들어가고 이게 4번이니까 12만원 맞네요. 이 12만원은 이제 5,000원짜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하고 나머지 해서 28만원 한 달 예산으로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 수영. 제가 수영을 동아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도 하고 강습도 받습니다. 강습은 화요일, 목요일 날 오전에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7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62,000원인데 제가 7만 원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62,000원인데 7만 원을 넣어주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넣어놓고 있어야 나중에 이게 8,000원씩 계속 모일 거잖아요. 8,000원씩 모이다 보면은 어느 날 한 달은 안 넣어도 되는 달이 생기니까 그럼 조금 더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공과금. 이게 제가 지금 돈을 내야 하는데 지금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내려고 2만 원 따로 모아놨고 이거 지난달 공과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공과금도 나올 거니까 공과금이 2만 원을 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공과금도 2만 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과금용 통장을 따로 만들 예정이에요. 제가 통장이 딱 2개 있거든요. 그 하나는 월급 통장이고 하나는 또 연구비 통장인데 이게 다 여기에서만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뭔가 돈이 그 안에 남아있으니까 이거 남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쓸 때도 있어가지고 아직은 제가 그게 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되게 돈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제가 현금 생활 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도 좀 여쭤봤는데 이런 식으로 100원, 10원 단위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만원 단위로 집어 넣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과금용 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만 빠져나가게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은행에 가서는 아까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를 바꿔주고 공과금용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의료비는 제가 3만원 넣어줄 거예요. 의료비는 사람이 언제 아플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한 3주에서 4주치 약을 타오면 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 미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용인데 이 미용은 제가 사실 그냥 미용실 얘기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미용실을 잘 가지 않아요. 미용실은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가나? 앞머리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자르고 뒷머리는 그냥 쭉쭉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초 제품들 있잖아요. 기초 제품
스킨케어라든가 아니면 생리대 같은 거를 구매를 하거나 그런 거에 사용하려고 미용 분류에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미용도 한 달에 3만 원. 넣어줬고, 형제개. 이거는 이번 주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건데 저희 언니도 현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생활을 하고 하면서 저희끼리 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3남매가 같이 형제 개를 만들어서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우리끼리도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으로는 이번 8월부터 진행을 할 계획인데 혹시 몰라서 미리 저축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리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개 2만 원. 자, 다음으로는 적금이에요. 적금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청량 도약계좌 하나랑 하나는 주택청약 넣고 있거든요. 하나가 신한이고 하나는 우리은행이어가지고 각각 달라요. 근데 청년도약 저축이 사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어서 좋은 게 청년들에게 주는 진짜 희망 같은 적금인 거잖아요. 이율도 세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많이 넣지를 못하고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은 최소 금액이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 해서 3만 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빠져나가게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금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에 직접 은행에 가서 ATM 기기에 가서 제가 직접 돈을 넣고 그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빠져나가게끔 제가 해둘 거예요. 자, 다음은 보험. 제가 운전자 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이 한 달에 12,000원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이 보험도 10,000원 단위로 해서 2만 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과금 통장에 넣고서는 같이 관리를 할 계획이에요. 다음은 부모님. 이 부모님 파트는 제가 그냥 조금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어서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지도 못하고 용돈을 드려본 적도 없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돈을 모아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고 따로 10,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바인더 정리 다 끝났고 남은 돈이 6만 원이에요. 자, 이제 6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금이랑 개명하는 그 바인더에다가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부수입은 아니고 비상금. 자, 비상금에 10,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상시에만 사용을 할 거여서 최대한 비상 상황을 안 만들어야겠죠? 자, 남은 게 이제 5만 원. 어머, 저 이거 하려고 계산기 옆에다 두고서는 이거 쓰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원 남았어요. 5만 원은 사주랑 개명에다 그냥 넣어줄게요. 그러면 아마 35만 원이 될 거예요. 네, 35만 원. 목표 금액까지 5만 원밖에 안 남았어. 헉, 세상에. 너무 잘하고 있어. 5만 원만 더 모으면 이제 제가 올해 꼭 하려고 했던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주랑 개명은 언제 할 거냐? 7월 예정이에요. 7월 달에 예정이어서 아마 그때 이거를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바인더에서 이 목적은 사라지는데
다른 목적을 만들어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산 분배는 다 끝났고, 짠! 이게 저의 지갑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이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막 꾸며놨거든요? 이게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이거 보자마자 그냥 저인 걸 바로 아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좀 걱정은 되네요. 왜냐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까지는 비밀이 아닌데 회생하고 있는 건 비밀이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현금을 쓰다 보면은 그때그때 쓰지 않으면 제가 어디다가 뭘 썼는지 기억을 잘 못해서 바로바로 쓰려고 이렇게 펜이랑 종이도 같이 끼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막 꾸몄다가 스티커가 막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꾸미는데 별로 소질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 예쁘게 하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클립 다시 가져오고 예산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한 달 예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7,000원씩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건 은행에 가져갈 거니까 은행에 가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너무 졸려서 그런가? 2,000원씩 5일이면 10,000원이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 1,000원짜리를 10,000원어치 바꿔서 어차피 여기다가 배분을 해줄 거니까 10,000원을 따로 빼고 30,000원을 1,000원짜리로 다 바꿔주는 걸로 하고 5,000원짜리는 6일이니까 30,000원. 이 30,000원을 내일 은행에서 바꾼 다음에 5,000원짜리 바꿔주고서 바인더에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000원만큼은 또 은행에서 5,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미리 예산 바인더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지폐 칸에다가 넣고 내일 까먹지 않고 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바꿔야 되지. 그냥 다시 합쳐줄게요. 다시 합쳐주고 내일 바꾼 다음에 예산 바인더에다 하나씩 넣어주면 되니까. 네, 그거 포함해서 금액을 배분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카페에서 돈 좀 바꿔올 걸 그랬다. 그 다음에 주말에 3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00원 추가로 넣어줄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7,000원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35,000원만 넣어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특히 일요일이어가지고 돈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월급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ATM 가서 10,000원짜리로만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네요. 어떡하지? 이 지갑에다가 매일 하루하루 예산 넣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일주일 생활하고 정산한 후에 또다시 일주일 예산 넣어줄 때 그때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 생활 4주차 초보 현금 생활러의 첫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핑크색이 되게 많아서 바인더도 다 핑크색이고 계산기도 핑크색이어서 제가 되게 핑크를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민트색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 생활 하면서 옆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또 해놓고 있네요.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는 또 한 주 잘 아껴서 다음에는 저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연구실을 가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가는 건 정말 힘들지만 또 어차피 원래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가면은 아마 그냥 출근 시간까지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퇴근 시간대까지 계속 연구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네,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프닝 인사는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마무리 멘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무리 멘트는 제가 빨리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소소였습니다. 안녕.